물론 산타페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렌토의 가장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구성은 그랑콜레오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랑콜레오스 가격도 괜찮고 옵션 구성도 나쁘지 않거든요. 차 진짜 괜찮아요. 주행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좋아서 차츰차츰 지금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아, 저 차 뭐 사지? 그랜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공파님, 문파크 어쩐 일이야? 아니 아버지 차 한 대 새 걸로 뽑아드리려고 하는데 딜러 소개 혹시 좀 괜찮은 사람 있을까요? 야 바보야, 요즘 누가 신차를 살 때 발품을 팔아. 카랩을 써, 카랩을. 카랩이요? 아, 불편한 영업전화 전혀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차량의 견적을 전국의 딜러들에게 받을 수 있는 카랩. 신차 구입부터 금융, 보험, 신차 패키지, 내 차 팔기까지 모두 카랩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온라인 신차 구매 플랫폼 카랩. 지금 어플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티비 한수훈입니다. 장안의 화제의 차 25년형의 비교 시리즈 그랑콜레오스와 소렌토를 한번 오늘 비교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24년형을 기준으로 두 대 비교했었어요. 근데 그때 소렌토가 너무 깡통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모델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뭐 외관이라든지 실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은 25년형으로 나온 소렌토 시그니처 풀옵션과 그랑콜레오스 알핀 최상위 팀이거든요.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일단 주행 느낌도 워낙 다르거든요. 그 주행 느낌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실내 공간이랑 옵션 이런 것들도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금액이죠. 내가 이 금액을 주고 살려고 하는데 그만큼에 대한 가치가 있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지금도 중형 SUV의 판매량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소렌토죠. 야, 얘는 페이스리프트가 됐을 때 좀 긴가민가 했어요. 소렌토의 그런 독자적인 디자인을 포기하고 기아의 이 패밀리 룩을 가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25년형 나오면서 달라진 거 많이 없는데 가격만 인상됐다, 이거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진짜 잘 팔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제 시그니처 트림으로 무조건 나가거든요. 그래비티는 너무 오래 기다리고 현실적으로 화이트 컬러의 시그니처, 여기에 이제 뭐 드라이브 와이즈나 이런 옵션들 몇 개 추가해가지고 출고를 하는데 가격이 4,000한 중후반이면 출고를 해요. 그런데 4,000 중반, 뭐 예전 소렌토로 생각하시면 가격 많이 올랐다,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액에 비교할 만한 대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 옵션 구성들이 괜찮고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래 소렌토 사야지, 아니면 산타페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왔습니다. 바로 르노의 그랑콜레오스죠. 물론 산타페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렌토의 가장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구성은 그랑콜레오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격을 이야기했었던 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옵션 이제 대부분 시그니처에서 출고한다 했잖아요. 4,000 중반에서 4,000 후반에 출고를 하고요. 뭐 풀옵션으로 넘어간다면 그래비티는 5,000까지도 넘어가는 가격대예요. 근데 그랑콜레오스는 4,000 초반에서 4,000 중반이면 출고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한 10% 정도가 나는 거죠. 오히려 금액적인 부분에서 가성비가 그랑콜레오스가 더 좋다 보니까 소렌토 대기 엄청 길거든요. 특히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1년 넘게 기다리니까 야, 소렌토 기다리는 것보다 그랑콜레오스 가격도 괜찮고 옵션 구성도 나쁘지 않거든요. 차 진짜 괜찮아요. 주행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좋아서 차츰차츰 지금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기본 테크노가 3,770만 원이고 여기 이제 그 아이코닉 중간이 한 4,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기본 옵션 구성만 해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LED 헤드램프 기본이죠. 물론 소렌토 역시도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긴 하지만 기본 뭐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에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고, 반대로 이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 가장 밑에 트림도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게다가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를 해야지 HDA2가 들어가요. 물론 HDA1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HDA2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넣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HDA2에 준하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 테크노부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랑콜레오스는 옵션 선택할 게 많이 없네? 진짜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렌토를 보는 분들이 그랑콜레오스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그랑콜레오스랑 소렌토를 세워놓으니까 비율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소소한 옵션이긴 한데 이런 방향 지시등도 LED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LED 타입으로 들어가 있죠. 테일램프의 그런 좀 디테일적인 부분은 사실 그랑콜레오스가 면발광이기도 하고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로장주 엠블럼도 이제는 잘 어울리고 눈에 익숙해졌죠. 소렌토는 뭐 사실 워낙 익숙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못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소렌토가. 그리고 후진 가이드 램프도 소렌토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사실 두 차량 다 중형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더 넓은데 그랑콜레오스를 보면은 플랫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그 냉장고가 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수납 공간도 있는데 사실 이 공간이 수납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기 솔직하게 저는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 공간에다가 뭐 그냥 많이 사용 안 하는 것들을 뭐 집어넣을 수 있는데 물론 없는 것보단 낫죠. 소렌토 어때요? 야, 플랫하게 잘 되어 있고 2열의 폴딩도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도 똑같아요. 뭐 엄청 넓은 거는 사실 아닌데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수납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애매하기는 하죠. 그리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6인승 모델도 있죠. 근데 그랑콜레오스는 5인승이 끝입니다. 그래서 3열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사실 소렌토가 좀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소렌토도 야, 3열 공간에 사람이 탈 수가 있나? 그냥 있는 구색용 아니야 하지만 항상 얘기하죠. 없어서 못 하는 거랑 있는데 안 하는 거랑은 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자, 그리고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2열이 폴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그 앞쪽에 이제 레버 같은 거 눌러가지고 이제 폴딩을 하는 건데 완벽하게 평탄화가 일자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시타 살짝 그 위에가 올라와 있기는 한데 커버 같이 한 겹이 이렇게 좀 덮여져 있어가지고 뭐 부피가 큰 짐이라든지 아니면 좀 스크래치 부분에서도 좀 더 방지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턱이 좀 이렇게 나와 있긴 하네요. 안에 공간은 굉장히 깊기는 한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소렌토도 이렇게 좀 보면 휠하우스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실내 공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어요. 딱 봤을 때는 소렌토가 트렁크 공간이나 2열을 폴딩했을 때 넓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거죠.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2열과 이 트렁크가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이 딱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이 빠진다든지 막 비어 있거나 이러진 않는데 지금 소렌토 보면 어때요? 여기 좀 나눠져 있고 구멍에 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플랫하게 이어져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소렌토도 지금 여기에 커버가 있어서 부피가 큰 짐을 싣거나 물건을 내릴 때 스크래치가 생기는 걸 방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버죠. 3열을 사용 안 하면 접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를 피면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3열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요거 커버를 이렇게 접어서 3열을 피면은 되는 겁니다. 자, 2열 공간 어때요? 보통 우리가 그랑콜레오스를 기대했을 때는 아무래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패밀리카로 탔을 때 도심형 SUV 딱 기준으로 보면은 그랑콜레오스 공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보통 휠베이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5mm 정도 차이 나는데 사실 이걸로 뭔가 차이가 난다.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소렌토보다는 헤드룸 공간이 이 그랑콜레오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딱 보면 어때요? 영상에서도 보여지지 않아요? 레그룸도 굉장히 넓고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넓으니까 딱 앉았을 때 야, 차가 되게 넓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있죠. 게다가 2열에 공조기까지도 따로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죠. 게다가 그랑콜레오스 실내가 소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마음에 든 건 타고 다녔을 때 요 딱 이 쿠션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런 보면은 매트도 로장주 엠블럼 들어가 있고 세척이 되게 쉬운 소재거든요. 물론 이거 액세서리 기본이 아니라 액세서리로 지금 되어 있는 발매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본인 프랑스 메이드 인 코리아.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아, 존나 멋있었다 방금. 와, 르노에서 만든 정식 틴티 인증 마크예요. 인증 배지라고도 보이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내도 디스플레이 크잖아요. 저는 이 그랑콜레오스가 옵션에 대한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국산차에 뭐 현대기아 옵션으로 이길 브랜드 많이 없다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생각보다 옵션이 나쁘지가 않아요. 막 엄청 고급스러운 이게 아니라 이 패시녀 디스플레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모션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런 거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아 진짜 이제 현대기아라 붙을 만한 차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 패시녀 디스플레이도 요 보호 필름을 줄 수 있는데 이거 45,000원 정도 하거든요. 요것도 만약에 정품 인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증 배지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랑스 국기
요것도 액세서리로 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심플하지 않나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소렌토의 2열은 아이고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죠. 뭐 레그룸은 당연하고 헤드룸 공간도 사실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좀 개방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트 포지션이 소렌토가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2열이.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헤드룸 공간이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랑 콜레오스가 뛰어난 점도 있고 소렌토가 더 우위에 있는 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선 커튼은 그랑 콜레오스는 없지만 소렌토에는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의 위치도 굉장히 좋죠. 도어 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중간 쪽에 있으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공간이 되게 협소한 느낌이 드는데 컵홀더를 도어 쪽으로 빼놓으니까 공간에 있는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220V나 시거잭 이런 것들도 있고 물론 이 바닥도 플랫하게 나름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무엇보다 리클라이닝 시트 등받이 각도가 꽤 많이 눕혀집니다. 그랑 콜레오스도 조금 눕혀지긴 하지만 이 뒤에 3열 쪽 이렇게 커버가 살짝 앞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서 등받이를 이제 눕힐 수 있는 각도가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물론 소렌토도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눕혀지는 점. 그리고 요 눕혀질 때 등받이만 눕혀지는 게 아니라 요 이 엉덩이 허벅지 받쳐주는 부분도 같이 움직이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분은 소렌토가 조금 더 활용도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뭐 송풍구 조절할 수 있는 레버라든지 시트의 쿠션감 요거는 저는 그냥 콜레오스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하지만 본질은 주행입니다. 주행 한번 가볼까요? 깔끔해진 실내 디자인. 잠깐만요. 이거 뭐지? 귀여운 거? 이거 미니언즈거든요. 이거 우파몰에 입점한 건데 홍보 찍고 나면은 이제 직원들이 탐을 내. 이렇게 귀엽고 이쁜 거는 이 미니언즈는 벌써 저희 직원분들이 다 이제 태그를 해놨어요. 이제 찜을 해놨습니다. 이 가격도 지금 이게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비싼 건 아니에요. 우파몰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파몰이 매주 특가 타임딜을 해요. 갑자기 막 할인을 해가지고 막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타임딜을 통해서 좀 더 싸게 합리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되게 귀엽네요. 이거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먼저 타볼게요. 왜? 사실 중형 SUV 하이브리드의 기준이 소렌토입니다. 게다가 1.6 하부 이야기할 때 힘이 딸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카니발 하부 타잖아요. 그래서 카니발 하부 힘 딸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저는 이 1.6 하부의 마지노선은 딱 소렌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급에 들어가면 힘이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힘이 부족하다. 그럼 단순히 그냥 뭐가 차가 안 나간다 이게 아니라 RPM을 많이 사용하고 엔진 개입하는 구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뭔가 좀 답답하고 연비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도 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단점인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랑 콜레오스랑 소렌토 비교해서 타잖아요? 그럼 주행 질감 느낌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주예요. 엔진이랑 전기 모터의 비율로 따지면 7대3 혹은 8대2 정도 엔진이 대부분 다 하고 전기 모터가 보조로 들어가요. 반대로 그랑 콜레오스는 거의 5대5 혹은 6대4 정도 약간 반반 정도로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주행 느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게 엔진이 주면 이렇게 악셀을 밟고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이런 직결감이라든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힘들은 엔진이 개입했을 때는 되게 파워풀하게 나가요.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뭐 이질감 없이 되게 연결이 잘 돼요. 가속을 해서 속도를 쫙 올린 다음에 악셀 딱 뗀 다음에 다시 악셀 살짝 밟으면 EV 모드로 들어와요. 엔진으로 주행했다가 전기 모터로 바뀌는 이런 순간도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초창기 나왔었던 현대 기아의 이 하이브리드는 좀 이질감이 좀 센 느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소렌토의 1.6 하부는 딱 완성형입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로 주행했을 때 이런 느낌과 딱 가속해서 엔진이 개입해가지고 출력했을 때 나가는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리고 승차감 얘기도 사실 소렌토가 뭐 승차감이 엄청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방토 앞에 있죠. 방토 보면 자 넘어볼게요. 30유로 넘으면 1열은 되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2열은 통 하고 좀 튀어요. 현대기아 차가 1열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서스펜션의 세팅은 꽤 이제 잘합니다. 방지턱, 요철, 노면이 안 좋은 것도 되게 부드럽고 좀 스무스하게 지나가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훌륭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죠. 근데 2열은 좀 이렇게 퉁퉁 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하이드로부싱이나 이런 서스펜션에 대한 느낌도 많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예전에 비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랑 콜레오스 2열의 이 느낌이
생각보다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잡아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각 차들마다 장단점이 있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가 어쨌든 보조이기 때문에 소렌토는 이 전기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 풀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 이걸 따로 뭐 충전할 수 있는 게 주행하면서밖에 안 돼요. 회생제동 레버가 있어서 뭐 회생제동을 통해서 이게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충전 빨리 하려 그러면 스포츠 모드를 두고 엔진을 막 많이 구동을 하면 배터리가 금방 찹니다. 그리고 소렌토 하브 아마 운전해 보셨던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할 텐데, 굳이 배터리를 막 채울 정도로 의도를 하고 막 신경을 써가지고 주행할 정도로 뭐 배터리의 효율성이 막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전도 좀 빨리 되고, 물론 빨리 사라지기는 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밸런스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주행 밸런스에 이 소렌토가 저는 중형 SUV 기준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꽤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되는 부분들이나 승차감도 뭐 엄청 부드럽고 뛰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족하다, 이게 좀 승차 안 좋다 라고 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소렌토가 주행 느낌이 나쁘지가 않은데 과연 그랑콜레오스는 어디까지 소렌토와 비교할 수 있는지 바로 한번 타보죠. 저는 그랑콜레오스를 타고 좀 솔직히 놀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옵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옵션이 좋습니다.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진짜 크고,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애매하게 비춰가지고 잘 안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그랑콜레오스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요 정말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거 패시저 디스플레이, 저는 이 패시저 디스플레이 처음 나왔을 때 있으나마나한 줄 알았어요. 굳이 이걸 왜 넣지 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자, 저는 소렌토 하브의 주행감이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그랑콜레오스가 과연 소렌토에 비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소렌토는 제가 아까 뭘 했어요? 엔진이 주고 전기 모터와 보조로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그랑콜레오스는 전기 모터랑 엔진이 거의 반반입니다. 오히려 저는 전기 모터가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1.6 하브 전기 모터의 배터리, 전기 배터리가 반 이하로 떨어지면 EV 모드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엔진으로만 거의 구동되고 간간히 그냥 탄력 주행할 때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는데,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는 이 저속 딱 한 그냥 50km 이 언저리는 대부분 그냥 전기 모터로 가요. 그러니까 이 전기 모터로 갈 수 있는 주행풀이 소렌토에 비해서 진짜 한 3배 이상? 더 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를 탈 때마다 느낀 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풍절, 물론 이게 사운드 오디오 집어넣으면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터라 해가지고 반대 주파수로 해가지고 잡아주는 게 분명히 있어서 소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지만, 사실 그게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되게 조용해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주고 전기 배터리를 만약에 다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엔진 1.6 이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주행을 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 소렌토 하브에 있는 전기 모터 출력이 힘이 딸리거나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없습니다. 게다가 충전까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포츠 모드나 회생 제동을 통해서 빨리 충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아무래도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되면,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풀이 줄어들다면 출력적인 부분에서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정보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배터리로만 주행할 수 있는 뭐 거리, 뭐 아니면은 뭐 배터리 잔량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막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을 많이 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랑콜레오스의 세팅이 조금 더 맞는 거죠. 자, 리어 쪽에 있는 아까 제가 방지턱 넘을 때 소렌토는 퉁 하고 좀 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랑콜레오스는 2열도 뒤에가 탁 떠도 바로 딱 떨어져서 움직임이 없이 그냥 잡아줍니다. 이러면 2열에 타는 승객이 되게 좀 승차감 좀 편하네 라는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렌토보다는 그랑콜레오스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이 그랑콜레오스랑 소렌토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뭐 하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좋다라기보다는 아예 좀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인 승차감은 그랑콜레오스가 조금 더 좋아요. 게다가 그 도로 노면의 이런 움직임, 그리고 이 핸들로 전해지는 예민한 노면 피드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딱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노면에 움직임 전달도 되고 되게 이게 피드백도 빨라가지고 이게 차가 좀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또 받는데, 또 차가 그렇게 또 엄청나게 뭐 빠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반대로 소렌토는 이런 노면의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예민한 핸들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반반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랑콜레오스는 고속으로 가면 이 핸들을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보타해서 잡아줘야 돼요. 움직임들이 너무 이제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막 화질,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진짜 정말 드디어 현대기아랑 비벼볼 만한 차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대 비교해봤는데 어떤가요? 사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각 차들마다의 색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소렌토가 워낙 압도적인 1등이다 보니까 그랑콜레오스의 도전이 오히려 야 이거 꽤 재미난 대결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미니언즈 너무 귀여워요 저거. 우파몰에서 매주 랜덤으로 타임딜하니까 타임딜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파 브라보 신상 초경량 에어건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200g대밖에 안되는 초경량 가벼운 무게인데도 초강력 파워를 가진 에어건인데요. 투인원 에어건이라 청소기로도 활용 가능해서 간단한 청소나 자동차 먼지 제거도 엄청 좋아요. 지금 구매하면 다양한 노즐 전부 포함한 13가지 구성품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캠핑 가서 매트에 바람 넣거나 불 지피는 것도 싹 가능. 드라이어 노즐도 같이 들어있어서 머리 말리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초고급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BLDC 모터가 달려있어서 흡입력도 에어도 엄청 세요.